자수성가한 기업인의 표본 박진수 상무를 모셨습니다. 화려한 TV 속에서 환하게 웃는 저 남자. 민정에게 불륜 누명을 씌워 내쫓은 전 남편 박진수입니다. 저 비열한 웃음에 민정의 속은 시커멓게 타버립니다. 웃어요. 저 인간은 영웅 대접받는데 나는 시장 바닥에서 양파 눈물이나 짭다니. 세상 참 불공평하네. 우라통에 소주를 들이켜고 쓰러진 민정. 눈을 뜨니 웬 단단하고 뜨끈한 가슴팍이 느껴집니다. 맞은편 떡집 총각 태욱의 평상이었죠. 누니, 남의 집 평상에서 잤으면 떡값은 내고 가야지. 몸으로 때우는 건 떡집 총각의 황당한 제안에 민정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44살 이혼녀와 근육질 떡집 총각의 환장하는 전쟁. 안녕하세요. 또 다른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전통시장 골목. 고소한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흥정 소리가 뒤섞인 그곳에 44살 남인정이 서 있습니다. 불과 7년 전만 해도 그녀는 이른바 잘나가는 여자였습니다. 서울 한복판 높은 빌딩에서 세련된 정장을 입고 수백억짜리 광고 카피를 써내려가던 대한민국 최고의 카피라이터. 민정이 툭 던진 한마디에 유행이 바뀌고 상품이 동나던 시절이 그녀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는 명품 펜 대신 양파 냄새가 밴 식칼이 들려있고 화려한 조명 대신 시장통의 낡은 가로등이 그녀를 비추고 있습니다.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카피 쓰던 손으로 샌드위치 빵이나 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민정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익숙하게 양파를 다졌습니다. 눈이 매워 눈물이 고였지만 이것이 양파 때문인지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때문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 박진수의 철저한 배신.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조강지처인 민정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불륜녀라는 낙인을 찍어 집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온 세상이 그녀를 향해 돌을 던졌고 친정 식구들조차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숨어든 곳이 바로 이 작은 전통시장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이 샌드위치가 나를 먹여 살리네. 민정은 샌드위치 가게 브레드민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재료를 손질하며 독종 소리를 들을 만큼 억척스럽게 일하며 가슴속엔 오직 복수의 칼날만을 갈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TV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수성가한 기업인의 표본 박진수 상무를 모셨습니다. 민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깔끔한 수트를 차려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전 남편 박진수가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사람이냥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인간, 저 가증스러운 얼굴 좀 봐. 내 인생을 시궁창에 쳐넣어 놓고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다니. 민정은 들고 있던 샌드위치 식빵을 걸레처럼 지식여버렸습니다. TV 속에서 박진수는 자상한 기업인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시장 재개발 계획까지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저 인간이 우리 시장까지 손을 뻗겠다고?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민정의 눈에서 서늘한 불꽃이 튀었습니다. 분노로 몸을 떨던 그녀가 밖으로 나섰을 때 하필이면 그곳에는 그녀의 천적 떡집 사장 강태욱이 서 있었습니다. 40살 강태욱은 이 시장 바닥에서 민정의 속을 가장 긁어놓는 남자였습니다. 무뚝뚝하기가 돌부처 같으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이었죠. 거기 떡집 총각.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가게 앞에 떡고물 다 날리잖아. 민정은 홧김에 태욱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욱은 터질 듯한 팔근육을 뽐내며 떡매를 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턱선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묘하게 위협적이면서도 듬직해 보였습니다. 누님 새벽부터 목청이 너무 좋으시네요. 근데 떡고물은 피부에 좋다니까요? 좀 묻으면 어때서요? 태욱은 무심한 표정으로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공대 출신이라더니 말하는 게 꼭 매뉴얼을 읽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뭐라고? 누님? 내가 왜 네 누님이야? 그리고 이 가루들 좀 보라고. 내 샌드위치에 들어가면 책임질 거야? 민정은 빗자루를 들고 태욱의 영역을 침범하며 쾅쾅 바닥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마다 이렇게 빗자루 하나로 국경선을 다투는 앙숙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라면 말싸움으로 끝났을 일이 오늘은 달랐습니다. TV에서 본 전 남편의 모습에 민정의 인내심이 바닥나버린 것입니다. 너도 박진수랑 똑같아. 남의 인생 망쳐놓고 뻔뻔하게 구는 거. 이 떡집 총각아. 민정의 뜬금없는 화풀이에 태욱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내가 누님 인생을 언제 망쳤다고 그러세요? 떡 한 번 사준 적도 없으면서. 민정은 대답 대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소주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 길바닥에 주저앉아 벽나발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낮부터 시장통에서 소주를 들이켜는 그녀의 모습에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 참 더러워. 누구는 TV 나와서 박수받고, 누구는 시장 바닥에서 가루나 뒤집어 쓰고. 민정은 서러움에 북받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욱은 당황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민정의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누님 여기서 이러면 영업방해예요. 일어나서 가게 들어가서 드세요. 안주도 없이 속 버려요. 싫어. 나 안 들어가. 나 여기서 죽을 거야. 너희 떡집 앞에 뼈를 묻을 거라고. 민정은 고집을 부리며 태욱의 떡집 앞에 놓인 커다란 평상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평상은 태욱이 매일같이 닦아놓아 반질반질 윤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 평상 참 좋네. 우리 남편 가슴팍처럼 딱딱하고 차가워. 근데 냄새는 더 좋아. 고소한 콩가루 냄새. 민정은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평상 위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태욱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라니요. 이혼했다면서요. 그리고 내 평상이 왜 남편 가슴팍입니까? 비유가 너무 잔인하시네. 민정은 이미 인사불성이 되어 태욱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욱의 허벅지를 푹신한 베개 인양 베고 눕더니 기어이 코까지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진수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나쁜 놈. 태욱은 꼼짝없이 평상에 묶여 민정의 잠꼬대를 다 들어줘야 했습니다. 태욱은 그녀의 젖은 눈가를 바라보며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의 새벽 공기가 민정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정은 찌푸드드한 몸을 일으키며 눈을 떴습니다. 입안은 깔깔하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습니다. 샌드위치 빵이 왜 이렇게 따뜻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단단해? 민정은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옆에 있는 무언가를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닿는 감촉이 이상했습니다. 딱딱하면서도 탄탄한, 그리고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근육질의 무언가였습니다. 민정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눈앞에는 태욱의 굵직한 가슴팍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손은 태욱의 탄탄한 복근 위에 살포시 얹혀 있었습니다.
민정의 비명소리가 시장통을 뒤흔들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너 나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이 떡집 변태야. 민정은 소스라치게 놀라 평상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태욱은 밤을 꼴딱 새웠는지 퀭한 눈으로 민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누님 무슨 짓이라뇨? 밤새 내 다리 베고 잔 건 누님입니다. 덕분에 내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이거 마비 온 것 같은데 책임지실 겁니까? 태욱은 저린 다리를 주무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민정은 어렴풋이 떠오르는 어젯밤의 추태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평상에 누워 주정을 부리고 남의 다리를 베개 삼아 침까지 흘린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지? 내가 미쳤나 봐. 소주가 덜 깼나? 민정은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욱이 민정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커다란 덩치가 민정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딜 그냥 가시려고요? 누님 때문에 오늘 찹쌀떡 나갈 게 늦어지게 생겼는데 기계도 못 돌렸어요. 시끄러울까봐. 태욱은 평소의 무뚝뚝함을 던져버리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장난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고 누님, 남의 집 평상에서 공짜로 잤으면 떡값은 내고 가야지. 이왕이면 몸으로 때우는 건 어때요? 태욱의 황당한 제안에 민정은 입을 쩍 벌렸습니다. 뭐, 몸으로 때우라고?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비록 시장에서 샌드위치 팔아도 절개는 있는 여자야. 민정의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온갖 야릇한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크크거리며 웃었습니다. 무슨 상상을 하시는 겁니까? 누님, 얼굴은 왜 그렇게 붉히시고요? 떡값이 비싸니까 오늘 우리 집 떡 배달 좀 도와달라는 소린데 혹시 딴 생각하셨어요? 민정은 순간 할 말을 잃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태욱의 능청스러운 말에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떡집 총각, 생각보다 위험한 놈이네. 사람을 쥐었다 폈다 해. 불륜녀 누명을 씌운 전 남편 박진수의 성공 소식과 앙숙인 떡집 총각 태욱과의 황당한 하룻밤. 아침 시장의 공기는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정신을 바짝 들게 하지만 민정의 마음은 어젯밤 마신 소주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수 같은 떡집 총각의 다리를 베고 잤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야말 노릇인데 황당한 소리까지 들었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민정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손질하며 자신의 가게 브레드민으로 도망치듯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44살 먹고 연하남 다리를 베개 삼아 자다니. 남인정, 너 정말 미쳤구나. 미쳤어. 민정은 식빵을 써는 칼을 들고 애꿎은 도마만 쾅쾅 내리쳤습니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거리며 태욱이 들어왔습니다. 태욱의 손에는 갓 전에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백설기가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님, 배달 가기 전에 이것 좀 먹고 해요. 빈속에 배달하다 쓰러지면 내 손해니까. 태욱은 무심하게 백설기 쟁반을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정은 짐짓 도끼 눈을 뜨고 태욱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왜 네 떡을 먹어? 나 빵 만드는 여자야. 쌀보다 밀가루가 체질이라고. 민정이 꽥 소리를 질렀지만 태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게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계산대 옆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였습니다. 과거 민정이 카피라이터로 화려하게 살던 시절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누님, 이 사진 보니까 지금이랑 딴 사람 같네요. 이때는 눈에 도끼가 없고 참 예뻤는데. 태욱의 말에 민정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예뻤다는 말보다 도끼가 없었다는 말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남의 사진 보고 간평하지 말고 떡이나 가지고 나가. 나 배달 갈 거니까. 민정은 태욱을 떠밀어 가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태욱이 나가고 난 뒤 민정은 자석에 끌리듯 백설기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단맛과 쫀득한 식감이 텅 빈 속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이놈의 떡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사람 화나게. 민정은 눈물을 찔끔 흘리며 백설기를 씹어 삼켰습니다. 그 시각 태욱은 자신의 떡집으로 돌아와 평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평상 틈새에 끼어 있는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민정이 몸부림치다 흘리고 간 일기장이었습니다. 태욱은 잠시 망설이다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민정의 화려했던 과거와 박진수라는 남자가 씌운 추악한 누명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7년 전 남편 박진수는 자신의 외도를 덮기 위해 민정을 상간녀로 몰아세웠습니다. 가짜 증거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매수해 민정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던 그날의 기록들. 수첩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글씨는 눈물에 번져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태욱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습니다. 매일 아침 빗자루를 들고 소리를 지르던 그 악스러운 모습 뒤에 이런 썩어 문드러진 상처가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수첩갈피에서는 정신과 약봉지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하루라도 약이 없으면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민정의 처절한 고백이 태욱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누님, 당신 정말 바보처럼 살았네. 카피라이터라더니 자기 인생 카피는 이렇게 슬프게 써놓고. 태욱은 수첩을 소중하게 챙겨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창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최신형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공대 출신으로 실리콘밸리 진출까지 꿈꿨던 그가 떡집을 하게 된 사연도 만만치 않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손놀림으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 TV에서 본 그 가짜 영웅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우리 누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한번 털어봐야겠네. 태욱의 눈빛이 떡집 총각의 그것이 아닌 냉철한 전문가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정은 약속대로 떡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깨가 빠질 듯 아팠지만 태욱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싫었습니다. 야, 떡집 총각. 배달 다 끝냈어. 이제 떡값 다 갚은 거지? 민정은 가게 앞에 서 있는 태욱에게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태욱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능청스럽게 대꾸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말없이 민정을 바라보더니 자신의 앞치마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누님, 오늘 고생 많았어요. 들어가서 발 닦고 좀 쉬어요. 샌드위치 가게 문은 내가 대신 닫아줄 테니까. 태욱의 다정한 말투에 민정은 오히려 겁이 났습니다.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면 독이라도 탔어? 민정이 뒷걸음질 치자 태욱이 피식 웃으며 그녀의 이마를 가볍게 밀었습니다. 사람 호의를 그렇게 곡해하면 못 써요. 그냥 누님이 오늘 좀 안쓰러워 보여서 그래요. 태욱은 민정의 가게 셔터를 내리고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시장 골목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태욱아, 너는 왜 떡집을 하니? 공대 나왔다며. 더 좋은 일 할 수도 있었잖아. 민정의 물음에 태욱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사람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계 만지는 게 싫어졌어요. 근데 떡은 정직해요. 쌀을 씻고 찌고 치는 만큼 딱 그만큼 맛이 나거든요. 태욱의 말에 민정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너도 사람한테 상처받았구나. 그래서 이구석진 시장까지 흘러들어온 거야? 민정이 묻자 태욱은 대답 대신 품에서 아까 주운 수첩을 꺼내 건넸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왜 너한테 있어? 너 이거 봤니? 민정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치부 같은 과거를 들켰다는 수치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태욱은 울고 있는 민정의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봤어요. 누님이 쓴 그 슬픈 이야기 다 봤다고요. 근데 누님, 이제 혼자 울지 마요. 내가 있잖아요. 태욱의 품은 생각보다 넓고 따뜻했습니다. 평생 혼자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민정에게 그의 품은 마치 폭풍 우속의 작은 피난처 같았습니다. 누님 인생 카피, 이제 내가 새로 써줄게요. 복수든 사랑이든 뭐든 다 도와줄 테니까 나만 믿어요. 태욱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정은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태욱은 그런 민정의 등을 토닥이며 멀리 보이는 박진수의 재개발 광고판을 서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박진수 씨, 당신 이제 큰일 났어. 내가 우리 누님 화나게 하는 놈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떡매로 쳐버리는 성격이거든. 태욱의 나직한 경고가 시장 골목의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품 안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항상 딱딱하고 거칠게만 보였던 떡집. 총각이 사실은 속이 꽉 찬 찹쌀떡처럼 찰지고 든든한 존재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태욱이 챙겨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태욱이 수첩 갈피에 끼워둔 작은 메모 한 장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양파 눈물 말고 기쁨의 눈물만 흘리게 해줄게요. 잘 자요, 나의 누님. 민정은 그 메모를 가슴에 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늘 먹던 신경 안정제 없이도 그날 밤 민정은 아주 오랜만에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의 아침은 평소처럼 소란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샌드위치 가게 브래드민의 문을 여는 민정의 표정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박진수, 너를 향한 찰떡 같은 복수를. 민정의 힘찬 선언과 함께 태욱의 떡집 셔터가 힘차게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부딪혔습니다. 태욱이 윙크를 하며 떡매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햇살 전통시장의 아침은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끈적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 입구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대형 세단 여러 대가 무례하게 늘어서 있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이 상인들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민정은 샌드위치 가게 브래드민의 유리를 닦으며 그 광경을 불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7년 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그 지독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시장 골목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래? 재개발인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높은 분들이 온다더니 진짜인가 보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고. 옆집 야채가게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정의 가슴은 불길한 예감으로 방망이질 쳤습니다. 그때 가장 크고 화려한 세단의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깔끔하게 재단된 감색 수트와 번쩍이는 구두, 그리고 얼굴에 박제된 듯한 가식적인 미소. 바로 민정의 전남편이자 대기업 상무 박진수였습니다. 진수는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마치 왕이라도 된 양거만한 걸음으로 시장 골목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고소한 떡 냄새 대신 비싼 향수 냄새와 권력의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회사가 추진하는 햇살 지구 재개발 현장입니까? 생각보다 훨씬 낙후되었군요. 상인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고 신속하게 철거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지저분한 건 딱 질색이니까. 진수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은 삶의 터전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웅성거리며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수의 발걸음이 민정의 샌드위치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진수는 가게의 낡은 간판과 브래드민이라는 이름을 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민정? 내가 왜 이런 구질구질한 곳에 처박혀 있나 했더니 빵이나 굽고 있었어? 우아하게 와인잔 들던 손으로 식빵이나 썰고 있다니 참 볼만하네. 진수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민정에게 쏠렸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진수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박진수 상무님, 이런 더러운 시장 바닥까지 웬일이세요? 출세가도를 달리느라 바쁘신 줄 알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라도 하러 오셨나 봐요? 민정의 서늘한 대꾸에 진수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수는 수행원들을 뒤로 물리고 민정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에게서 풍기는 비싼 향수 냄새가 민정의 구역질을 유발했습니다. 여전히 입만 살았구나. 불륜녀로 쫓겨났으면 죽은 듯이 살 것이지 어디서 시장바닥 냄새를 풍기며 내 앞에 나타나.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회사 품격이 떨어져. 당장 가게 비우고 나가. 안 그러면 강제로 밀어버릴 테니까. 진수는 민정의 귀에 대고 잔인한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절대 흘리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품격? 자기 아내한테 누명 씌워서 쫓아낸 인간이 품격을 논해? 너는 이 시장 바닥의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야. 알아? 내가 건드리는 모든 게 오염되는 기분이라고. 민정의 일갈에 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민정을 위협하려 했습니다. 인연이 진짜 보자 하니까 감히 누구한테 함부로 지져. 진수의 손이 허공을 가르려던 찰나 누군가의 단단한 손이 진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마치 강철 말렸기처럼 진수의 팔을 짓눌렀습니다. 남의 가게 앞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박진수 상무님, 손버릇이 참 고약하시네요. 낮고 굵직한 그러면서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맞은편 떡집 사장 강태욱이었습니다. 태욱은 평소 입던 앞치마를 바닥에 내팽개친 채 진수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태욱의 서늘한 눈빛에 진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는 뭐야? 이 손 놓지 못해?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진수가 발버둥 쳤지만 태욱의 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태욱은 진수를 쓰레기 보듯 쳐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 가게 주인의 이웃이고 내 놈이 저지르는 갑질을 도저히 못 봐주겠는 사람이다. 한 번만 더 우리 누님 몸에 손 떼면 그때는 이 손목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부러질 줄 알아. 알아들어? 태욱의 카리스마에 눌린 진수의 수행원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태욱이 떡매를 휘두르듯
위협적인 포즈를 취하자 모두 멈칫했습니다. 태욱은 진수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가라. 너 같은 쓰레기가 묻히기엔 이 시장 공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진수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진수는 얼굴을 붉히며 일어났습니다. 남인정, 너 똑똑히 기억해. 이 시장, 내가 반드시 밀어버릴 거니까. 너랑 저놈까지 세트로 길바닥에 나앉게 해주지. 진수는 독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색 세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정은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태욱이 재빨리 그녀의 어깨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누님, 괜찮아요? 저런 인간 말종 때문에 울지 마요. 화장 지워지면 아깝잖아요. 태욱의 따뜻한 위로에 민정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태욱아,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저 인간 정말로 우리 시장을 없애려 할 거야. 민정의 걱정스러운 말에 태욱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민정을 데리고 자신의 떡집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손님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은 민정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떡집의 외관과는 달리 방 안에는 최신형 컴퓨터 모니터 여러 대와 복잡한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태우가, 이게 다 뭐야? 너 진짜 떡집 사장 맞아? 민정은 놀란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태욱은 낡은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나 공대 출신이라고. 기계는 거짓말 안 한다고요. 지금부터 탐정사무소 사이다. 정식으로 가동합니다. 태욱의 손가락이 자판이를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모니터에는 박진수의 개인 정보부터 대기업의 재개발 관련 비밀 문서들이 줄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욱은 박진수의 클라우드를 실시간으로 해킹하며 그의 추악한 비밀들을 하나씩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누님, 박진수가 상간녀한테 보낸 협박 문자랑 재개발 이권을 챙기려고 뇌물 준 내역들이 여기 다 있어요. 이것만 터뜨려도 저 인간은 끝장이에요. 태욱의 말에 민정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터뜨리면 저 인간이 꼬리 자르기 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가장 화려하게 성공한 순간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너뜨려야 진정한 복수죠. 태욱의 치밀한 계획에 민정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옆에 앉아 그가 찾아낸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과거 카피라이터로 활동하며 다져진 민정의 분석력과 태욱의 기술력이 합쳐지자 복수 시나리오는 완벽해져 갔습니다. 좋아. 박진수, 내가 공청회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날,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조연으로 만들어줄게. 민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꼴딱 새우며 박진수의 약점을 파헤쳤습니다. 출출해진 새벽, 태욱은 자신이 직접 개발한 신메뉴 인절미 샌드위치를 내놓았습니다. 누님, 이거 한번 먹어봐요. 빵의 부드러움과 떡의 쫄깃함이 합쳐진 우리의 공조를 상징하는 메뉴예요. 민정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소한 콩고물과 달콤한 잼, 그리고 쫀득한 인절미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맛을 냈습니다. 어머, 태우가,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 복수 성공하면 이거 정식 메뉴로 팔자. 민정의 칭찬에 태욱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수의 차가운 긴장감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하고 핑크빛인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듬직한 옆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태욱 역시 민정의 화려한 언변과 강인한 의지에 점점 매료되어 갔습니다. 누님, 나 믿어줘서 고마워요. 내가 반드시 누님의 누명도 벗겨주고 저 인간도 지옥으로 보내줄게요. 태욱이 민정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민정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살포시 맞잡았습니다. 그래, 태욱아. 우리 끝까지 가보자. 배신자는 가고 우리 인생에는 사랑만 오게 만들자. 두 사람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약속이 떡집 뒷방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시장은 다시 평소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눈빛에는 전날과 다른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정과 태욱이 박진수에게 당당하게 맞섰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입술에는 어제보다 더 짙고 화려한 레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박진수, 이제 너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 기대해. 민정은 혼잣말로 속삭이며 힘차게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에서 태욱 역시 힘찬 떡매 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시장의 평범한 풍경 속에 숨겨진 두 사람의 위대한 반란. 탐정사무소 사이다의 첫 번째 임무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가슴 속엔 7년 동안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더 이상 파괴가 아닌 그녀의 인생을 되찾는 치유의 과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휩쓸고 간 시장 골목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스산하기만 했습니다. 상인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재개발이니 철거니하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안주 삼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여기서 콩나물 팔고 두부 썰어서 자식들 공부시켰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야채가게 할머니의 젖은 목소리에 민정의 가슴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민정은 샌드위치 가게 브레드민의 문을 닫고 맞은편 태욱네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욱은 이미 떡집 뒷방 아지트에서 모니터 세대를 띄워놓고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태욱아, 상인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다들 겁에 질려 있어. 저 인간 정말로 우리를 다 몰아낼 작정인가 봐. 민정이 힘없이 의자에 앉으며 말하자 태욱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밤샘 작업으로 조금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누님, 걱정 마요. 내가 말했잖아요. 저 인간 인생 내가 떡치듯 쳐버리겠다고. 지금 그놈 회사 내부망 털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태욱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민정에게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근데 너 진짜 정체가 뭐야? 떡집 총각이라기엔 이 장비들이 너무 전문적이잖아. 혹시 너 국가정보원 뭐 그런 거였어? 민정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묻자 태욱이 크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누님,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 나 그냥 공대 나온 떡집 사장이라니까요. 다만 기계를 아주 조금만이 잘 다룰 뿐이죠. 전직 화이트 해커였다는 건 비밀로 해드릴게요. 태욱의 농담에 민정도 겨우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시장 사수와 복수를 위한 작전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민정은 전직 카피라이터의 실력을 발휘해 박진수의 비리를 폭로할 전략적인 문구와 홍보안을 짰습니다. 일단 박진수 그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미지야. 대외적으로는 천사표 기업인인 척하니까 그 가면을 먼저 찢어발겨야 해.
자수성가에 가면 뒤에 숨은 조강지처 킬러 어때? 민정이 눈을 반짝이며 말하자 태욱이 자판을 두드리며 화답했습니다. 맞아요, 누님. 카피가 아주 찰지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인간 비자금 계좌를 추적 중이에요. 돈줄을 끊어야 힘이 빠지거든요. 해외 유령 회사로 빠져나간 돈들이 꽤 되더라고요.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집중하는 태욱의 옆모습을 보며 민정은 문득 그의 팔뚝에 새겨진 작은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태욱아, 그 상처는 뭐야? 꼭 불에 댄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했나 보네. 민정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태욱의 팔에 닿자 태욱이 움찔하며 팔을 뒤로 뺐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이거요? 옛날에 연구실에서 폭발사고가 좀 있었어요. 믿었던 선배가 내 공적 가로채려고 실험 데이터를 조작했거든요. 그때 기계 만지는 게 무서워져서 도망치듯 시장으로 왔던 거고요. 누님이나 저나 사람한테 배신당한 건 똑같네요. 태욱의 덤덤한 고백에 민정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너도 도망쳐 온 거였구나. 나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줄 알았는데 너도 참 힘들었겠다. 우리 참 닮은 구석이 많네. 민정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자 태욱이 분위기를 바꾸려 장난스럽게 말을 돌렸습니다. 에이 누님, 나 안 불쌍해요. 덕분에 누님 같은 예쁜 누님도 만나고 떡맛도 알게 됐잖아요. 이게 다 운명이지. 안 그래요? 태욱의 노골적인 칭찬에 민정은 얼굴이 화끈거려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예쁘긴 무슨. 곰팡이 핀 식빵처럼 쭈글쭈글한 44살 이혼녀한테 빈말도 정도껏 해. 누님, 자꾸 본인 비하할래요? 내 눈엔 세상에서 제일 신선한 샌드위치 같구먼. 아주 아삭아삭하고 상큼하다고요. 콩고물 묻혀서 확 먹어버리고 싶게. 두 사람의 티격태격하는 대화 속에 묘한 핑크빛 기류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출출해진 새벽 2시, 태욱이 주방으로 가더니 또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작전 회의도 식후경이죠. 누님의 빵과 나의 떡이 만난 결정체입니다. 태욱이 내놓은 것은 고소한 콩고물이 가득 묻은 인절미를 얇게 썰어 넣은 샌드위치였습니다. 바삭하게 구운 식빵 사이에 쫄깃한 떡이 들어간 기묘한 조합이었죠. 우와 태욱아, 이거 냄새가 장난 아니다. 지난번보다 더 고소해. 좀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민정은 크게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토스트 식빵 사이로 쫀득한 인절미와 달콤한 꿀, 그리고 아삭한 양배추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맛을 냈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대박이다. 떡의 쫄깃함이 빵의 퍽퍽함을 잡아주고 콩고물이 신의 한 수네. 너 천재 아냐? 민정이 엄지를 치켜세우자 태욱이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쵸? 이걸 우리 시장 사수 메뉴로 내놓는 거예요. 인생은 인절미 샌드위치처럼 쫄깃하게 어때요? 상인들한테 나눠주면서 우리 편으로 만들자고요. 민정은 태욱의 장명 센스에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 카피라이터 남인정이 보증한다. 이건 무조건 팔려. 우리 이걸로 시장 상인들 사기 좀 높여보자. 박진수가 주는 돈보다 우리 샌드위치가 더 달콤하다는 걸 보여주자고. 두 사람은 샌드위치를 나눠 먹으며 밤새 박진수의 계좌를 털고 홍보 전단지를 디자인했습니다. 어느덧 창밖으로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을 꼴딱 새웠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생기가 넘쳤습니다. 민정은 기지개를 켜며 창밖의 시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욱아, 나 7년 동안 누군가를 믿어본 적이 없었어.
근데 너랑 있으면 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진심으로. 민정의 진심 어린 고백에 태욱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누님, 혼자 싸우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내가 옆에서 떡매질 해줄 테니까 누님은 카피만 멋지게 써요. 우리 저 인간 꼭 박살냅시다. 태욱의 든든한 말에 민정은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태욱의 컴퓨터에서 요란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왔다. 박진수 이 인간 드디어 꼬리가 잡혔네.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 비번 뚫렸어요. 태욱의 외침에 민정이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에는 박진수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 줄줄이 뜨고 있었습니다. 이거야. 박진수가 제일 감추고 싶어 했던 치부. 태우가 너 진짜 대단하다. 국정원으로 가야겠다 너. 민정은 흥분해서 태욱을 꽉 껴안았습니다. 태욱은 갑작스러운 민정의 포옹에 당황한 듯 팔을 허공에 휘저었지만 이내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민정의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누님, 이제 시작이에요. 이 증거들을 터뜨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야 해요. 저 인간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 떨어뜨려야 제맛이죠. 민정은 태욱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복수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진수, 내가 세운 모래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너는 우리 시장만 건드린 게 아니라 남인정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야. 대가를 치러야지. 시장 수호대이자 탐정사무소 사이다의 공조는 그렇게 완벽한 첫 발을 뗐습니다. 두 사람은 샌드위치와 떡을 챙겨 들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시장을 여는 상인들에게 인절미 샌드위치를 하나씩 나눠주며 그들의 전의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안 쫓겨나요. 우리가 이 시장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드시고 힘내세요. 민정의 힘찬 외침에 상인들의 눈빛이 다시 생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박진수의 신복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역시 호락호락하게 당할 위인이 아니었기에 두 사람 앞에는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상무님, 남인정이가 떡집놈이랑 붙어서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상상 이상으로 뜨겁습니다. 전화를 받는 박진수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남인정,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와서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밟아버려. 숨도 못 쉬게. 박진수의 잔인한 지시와 함께 시장에는 다시 한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정과 태욱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빵보다 단단하고 떡보다 끈끈한 두 사람의 연대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시장 골목의 고소한 콩고물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브레드민 가게 앞으로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민정과 태욱이 밤을 새워 개발한 인절미 샌드위치가 시장의 명물을 넘어 SNS에서도 화제가 된 것이죠. 아니, 이게 빵이야 떡이야? 씹을수록 쫄깃하고 달콤한 게 아주 별미네 별미야. 카피라이터가 만들어서 그런지 이름도 기막히네. 동네 할머니들부터 멀리서 찾아온 젊은 커플들까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고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민정은 쉴 새 없이 샌드위치를 만들면서도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짝 핀 웃음꽃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드세요. 오늘 재료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시장 지키는 샌드위치입니다. 민정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맞은편 떡집에서 떡을 나르던 태욱은 그런 민정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욱은 틈틈이 민정의 가게로 건너와 부족한 재료를 채워주고 손님들의 질서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누님, 너무 무리하지 마요. 어깨 나갈라. 이러다 누님 쓰러지면 내 떡집 장사는 누가 도와주나? 나 다리 마비된 거 아직 다 안 나았는데. 태욱의 능청스러운 걱정에 민정이 눈을 흘기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이 떡집 총각아. 나 카피라이터 시절엔 사흘 밤낮도 샜어. 이 정도 노동은 껌이지 껌. 너나 떡이나 잘 만들어. 두 사람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이제 시장 상인들에게는 가장 즐거운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풍경도 잠시 시장 입구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다시 나타나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수가 보낸 용역들이 재개발 공청회 참석을 독촉하는 고지서를 가게마다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보쇼.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짓이야. 공청회고 뭐고 우린 안 가. 상인들이 항의했지만 사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민정의 가게 앞에도 한 사내가 다가와 거칠게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남인정 씨, 박상무님이 특별히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공청회에 안 나오면 강제철거 들어간다고요.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민정은 사내 가내민 종이를 낚아채듯 뺏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분노로 떨렸지만 민정은 예전처럼 도망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지원군 태욱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욱은 사내의 앞을 가로막으며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사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가서 내 주인님한테 전해라. 우리 누님은 공청회에 나갈 거고 그때가 내 주인이 무덤 파는 날이 될 거라고. 그놈 비자금 계좌 비밀번호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해. 태욱의 압도적인 기세에 사내들은 칫소리를 내며 물러갔습니다. 사내들이 사라지자 민정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고지서를 꽉 쥐었습니다. 태욱아, 이제 정말 시작인가 봐. 저 인간 상가 상인들 다 내쫓고 지 주머니 채우려고 혈안이 됐어. 공청회에서 우리 다 죽이려 들 거야. 태욱은 민정의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누님, 이제 탐정사무소 사이다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예요. 저 인간이 숨기고 싶어하는 7년 전의 그날 우리가 다시 써줘야죠. 누명 벗어야 할 거 아네요. 그날 밤 시장의 모든 불이 꺼진 뒤에도 떡집 뒷방 아지트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태욱은 수천 개의 데이터 속에서 7년 전 민정에게 누명을 씌웠던 상간녀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누님 기억나요? 그때 그 여자 이름이 이수연이라고 했죠? 민정 씨 후배였다면서요. 민정은 7년 전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이름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있겠니? 진수가 데려온 내 직속 후배였어. 나를 언니라고 부르며 따르던 애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믿기지 않아. 내 침실까지 들어와서 연극을 했지. 민정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태욱은 자판을 두드리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수연 7년 전에 갑자기 유학 간다고 사라졌는데 그 이후로 기록이 말소됐네요. 누군가 돈을 써서 지운 거예요. 하지만 내 눈은 못 피하죠. 태욱의 예리한 분석에 민정은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습니다. 태욱은 공대생 특유의 집요함으로 해외 서버와 SNS 비밀 계정까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다. 이름 바꾸고 성형까지 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펜션 운영 중이네요. 박진수가 매달 거액의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고요. 인마금융이죠. 모니터에 뜬 이수연의 현재 사진을 본 민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하게 바뀐 얼굴이었지만 특유의 비열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진짜 이수연이네. 저 인간 증거 인멸하려고 제주도에 숨겨둔 거였어. 나를 죽여놓고 지들끼리 하하호 살고 있었단 말이지. 민정의 눈에 복수의 의지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태욱은 이수연의 통장 내역과 박진수의 비자금 계좌가 연결된 결정적인 고리를 포착했습니다. 누님, 이게 바로 스모킹건이에요. 박진수가 회사 돈 빼돌려서 이수연 입막음한 증거. 횡령의 무고죄까지 세트네요. 두 사람은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밤샘 작업의 피로도 잊은 채 두 사람은 모니터 화면을 보며 작전을 짰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로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깊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태욱의 숨결이 민정의 뺨에 닿자 심장이 제멋대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욱아,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위해 애써주는 거야? 나는 그냥 시장 아줌마일 뿐인데 너같이 젊고 유능한 애가 왜? 민정의 수줍은 물음에 태욱이 피식 웃으며 그녀의 흩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누님, 아줌마라니요. 내 눈엔 아직도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여자예요. 누님 인생 카피 내가 멋지게 다시 써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나 누님 좋아해요. 처음 빗자루 던질 때부터. 태욱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정의 가슴 속엔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민정은 자신도 모르게 태욱의 가슴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태욱의 심장 소리가 규칙적이고 든든하게 들려왔습니다. 고마워, 태욱아. 내가 없었으면 나 정말 평생 억울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태욱은 민정의 등을 토닥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울지 마요. 복수는 내가 할 테니까 누님은 행복해지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두 사람의 설레는 로맨틱한 분위기는 새벽 공기를 달콤하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시장에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박진수가 상인들을 매수하기 위해 거액의 이주비 지원이라는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민정씨, 미안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박상무가 돈 많이 준다는데 어떻게 거절해. 자식 등록금도 밀렸는데. 상인들이 하나둘씩 민정을 외면하고 박진수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배신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태욱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저 돈들은 다 휴지 조각이 될 테니까요. 태욱은 이수연을 직접 만나기 위해 제주도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님, 내가 제주도 가서 이수연 데려올게요. 누님은 여기서 시장 사람들 마음 좀 다시 돌려놔줘요. 태욱의 결연한 모습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은 상인들에게 직접 만든 인절미 샌드위치를 돌리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박진수는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저 돈 받으면 우리 인생 다 끝나는 거라고요. 제가 증거 찾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정의 호소에 상인들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제주도로 날아간 태욱은 이수연의 펜션 앞에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태욱은 드론과 도청 장비를 동원해 이수연과 박진수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진수 오빠, 나 무서워. 누가 나를 찾는 것 같아. 돈 더 보내줘. 아니면 나 다 말해버릴 거야. 남인정 언니 찾아가서 다 풀어버릴 거라고. 이수연의 겁먹은 목소리가 태욱의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태욱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민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확보했습니다. 내일 돌아가요, 누님. 기다려요. 문자를 받은 민정은 시장 한가운데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진수, 이제 너의 종말이 머지 않았어. 우리 시장 사람들 건드린 데가 처절하게 치르게 해주지. 여기 남인정 구역이야. 민정의 당당한 외침이 시장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탐정사무소 사이다의 공조는 이제 전국구로 뻗어나가며 박진수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빵과 떡의 결합처럼 끈끈해진 두 사람의 사랑도 무르익어가고 있었죠. 검은 먹구름이 시장 하늘을 낮게 들이운 이른 새벽. 평소라면 평화로운 떡지는 냄새가 나야 할 시장 골목에 불길한 쇳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커다란 덤프트럭과 용역들을 가득 태운 승합차들이 시장 입구를 봉쇄하며 무력 시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안으로 다 치워. 협조 안 하는 가게는 다 부숴버려도 좋다는 상무님 지시 있었다. 강제 집행이다. 용역 대장의 거친 명령과 함께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가게마다 들이닥쳤습니다. 상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고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정은 브레드민의 문을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소쿠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용역들이 민정의 가게 앞으로 다가와 유리창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남인정 씨, 좋게 말할 때 문 열지? 박상무님이 마지막 기회 주신 거라고. 이거 깨지면 누님 마음도 깨지는 거야. 사내의 비열한 웃음소리에 민정은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당당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가 남의 영업 방해를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거야? 너희 주인님한테 가서 전해. 남인정은 절대 안 나간다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냈으니까 꿈 깨라고 해. 민정의 서슬퍼런 외침에 용역 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아줌마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얘들아, 여기부터 밀어버려. 빵집부터 가루로 만들어버려.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치켜든 순간 시장 골목 구석구석에서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야채가게 할머니는 파다발을 들고 생선가게 아저씨는 커다란 칼을 갈며 용역들을 에워쌌습니다. 이놈들아, 우리 민정씨 가게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한다. 공짜 샌드위치 먹은 의리가 있지. 할머니의 외침을 시작으로 상인들이 스크럼을 짜고 민정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진수가 뿌린 이주비에 흔들렸던 마음들이 민정이 보여준 진심과 인절미, 샌드위치의 따뜻함 앞에 다시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민정은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상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박진수는 우리를 돈으로 사려 했지만 우리는 이 시장에서 키워온 우리 인생을 팔 수 없습니다. 저들이 부수려는 건 가게가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함께 싸웁시다. 민정의 연설에 상인들의 눈빛이 분노와 투지로 이글거렸습니다. 용역들과 상인들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던 그때 시장 입구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욱의 트럭이 용역들의 저지선을 뚫고 시장 한복판으로 돌진해 들어온 것입니다. 누님, 나왔어요. 선물 가져왔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태욱은 평소에 부드러운 떡집 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수트를 차려입고 터질 듯한 카리스마를 뿜어냈습니다. 그는 용역 대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희들 오늘 임자 만났다. 내가 떡치는 힘이 좀 좋은데 너희 머리도 찹쌀떡처럼 쳐줄까? 아님 경찰서 가서 콩밥 먹을래? 태욱의 압도적인 기세에 용역들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욱은 트럭 조수석 문을 열어 한 여자를 내리게 했습니다. 성형으로 얼굴은 바뀌었지만 비겁한 눈빛만은 그대로인 7년 전의 그 여자 이수연이었습니다. 박상무님 신복들이 제주도까지 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모셔왔습니다. 증언까지 다 마쳤고요. 태욱의 말에 이수연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민정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의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녀를 비췄습니다. 언니, 미안해. 진수 오빠가 시켜서 그랬어. 나도 죽을 죄 지은 거 알아. 제발 살려줘. 이수연의 자백에 시장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7년 전 민정에게 씌워진 불륜 누명이 박진수의 철저한 조작이었다는 진실이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욱은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이수연이 제주도에서 진술한 영상 증거를 공중에 띄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지금 실시간으로 박진수 회사 게시판과 언론사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박상무님, 이제 당신 차례예요. 감옥 갈 준비나 하세요. 태욱의 카리스마 넘치는 선언에 용역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상인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민정과 태욱을 껴안았습니다.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태욱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태욱아, 고마워. 내가 정말 큰일 해냈어. 나 이제 정말 누명 벗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거야? 태욱은 민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누님. 이제부터는 누님이 주인공이에요. 박진수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줄게요. 내일 공청회가 피날레입니다. 두 사람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시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고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재개발 공청회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남인정, 강태욱, 너희들이 감히 나를 건드려? 좋아, 공청회에서 누가 진짜 승자인지 보여주지. 내 인맥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마. 박진수의 비열한 음모가 다시 꿈틀거리는 가운데 민정과 태욱은 공청회장에 들고 갈 결정적인 사이다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전직 카피라이터의 실력을 발휘해 박진수의 죄상을 낱낱이 밝힐 대본을 짰고 태욱은 박진수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해 완벽한 증거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우며 찰떡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습니다. 태우가 이 샌드위치 이름 뭐라고 할까? 우리 복수 성공하면 정식으로 이름 붙여주기로 했잖아. 민정의 물음에 태욱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신자는 가라 샌드위치 어때요? 아님 사랑은 오라 샌드위치? 태욱의 농담에 민정이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그게 뭐야? 촌스럽게. 그냥 태욱 민정 샌드위치로 하자. 우리 둘이 합친 거니까. 두 사람의 달콤한 대화는 긴장감 넘치는 복수극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공청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정은 옷장에서 가장 화려하고 당당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남인정,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카피를 쓰는 날이야. 절대 물러서지 마. 넌 무죄니까. 태욱 역시 깔끔한 수트를 차려입고 민정의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박진수를 파멸시킬 데이터가 담긴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님 준비됐습니까? 오늘 시장 사람들 다 같이 버스 대절해서 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누님 백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남인정 수호대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공청회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민정과 태욱은 맨 앞자리에 앉아 서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7년의 한과 억울함, 그리고 새롭게 피어난 사랑이 뒤섞인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청회장에 도착하자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박진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라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햇살 지구 재개발은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이 이어지던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민정이 등장했습니다. 그 발전 속에 우리 상인들의 눈물이 들어있다는 것도 말씀하셔야죠. 박진수 상무님? 민정의 당당한 목소리에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남인정,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민정은 단상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태욱과 시장 상인들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상무님, 제가 아주 재미있는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 같이 보시겠어요? 태욱이 대형 화면에 연결된 노트북의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이수연의 눈물 어린 고백과 박진수의 비자금 장부들이 줄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박진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모두 거짓이에요. 박진수의 비명이 공청회장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진실의 파도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박진수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수 씨, 당신 인생의 유통기한은 여기까지야. 이제 내려와서 죗값 치러. 박진수의 몰락이 시작되는 그 순간 민정은 옆에 선 태욱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빵과 떡의 전쟁. 이제 그 결말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청회장 안의 공기는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압력소처럼 팽팽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단상 위에서 성공한 기업인의 미소를 짓고 있던 박진수의 얼굴은 화면 가득 펼쳐진 추악한 진실들 앞에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건 다 조작입니다. 저 미친 여자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가짜 영상을 만든 거예요. 박진수의 비명 섞인 외침이 마이크를 타고 회장 전체에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7년 전 비 오는 날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불륜녀로 몰려 쫓겨나던 그날의 남인정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수 상무님, 조작이라고요? 그럼 저기 화면에 나오는 상간녀 이수연의 목소리도 당신이 해외 계좌로 보낸 비자금 내역도 다 가짜라는 건가요? 저기 찍힌 당신 얼굴도 대역인가요? 민정의 차갑고도 당당한 목소리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당황한 박진수가 보안 요원들을 부르려 했지만 이미 태욱이 공청회장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태욱은 무대 뒤에서 노트북을 조작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무님, 보안 요원들 부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공청회 상황은 유튜브와 사내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감추고 싶어 하던 그 더러운 민낯, 이제 전 국민이 구경 중입니다. 시청률 대박이네요. 태욱의 말에 박진수의 다리가 힘없이 풀리며 단상을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공청회장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며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진수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선고와 함께 박진수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7년 동안 민정의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민정 씨가 해냈어. 저 나쁜 놈이 드디어 죗값을 받네. 야채 가게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민정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박진수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민정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남인정,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너도 온전할 것 같아? 민정은 그런 박진수의 코앞까지 다가가 마지막 일침을 날렸습니다. 진수 씨, 너는 내 인생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빵보다 못한 존재야. 곰팡이 핀 식빵은 버리면 그만이지만 너 같은 인간은 감옥에서 썩어야지. 이제 내 자리는 없어. 당장 내 인생에서 나가. 민정의 사이다 같은 발언에 공청회장은 다시 한번 박수갈채로 뒤덮였습니다. 박진수가 비참하게 끌려나간 뒤 민정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점철되었던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태욱이 민정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누님, 고생 많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남인정의 승리입니다. 태욱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정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한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공청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시장은 벌써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시장 한복판에 커다란 상을 차려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정과 태욱은 시장 사람들과 함께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태욱아, 내가 없었으면 나 정말 못 해냈을 거야. 너는 내 인생의 가장 맛있는 찹쌀떡 같은 사람이야. 쫀득하고 든든하고. 민정이 쑥스러운 듯 고백하자 태욱이 그녀의 잔에 막걸리를 가득 채우며 대답했습니다. 누님, 찹쌀떡은 원래 혼자 먹으면 목매는 법이에요. 샌드위치 빵이랑 같이 먹어야 든든하고 맛있는 법이죠. 우리 이제부터는 섞여서 살아보는 건 어때요? 찰떡처럼요. 태욱의 은유 섞인 프로포즈에 민정의 가슴이 다시 한번 쫄깃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장 골목,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고 이제 그들 앞에는 달콤하고 고소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태욱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인생의 화려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야, 떡집 총각. 우리 내일부터는 인절미 샌드위치 정식 메뉴로 파는 거다. 대박 나면 나 지분 70% 줘야 해. 민정의 농담에 태욱이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70%가 뭐예요? 내 인생 전체를 누님 지분으로 드릴 테니까 평생 관리해줘요. 나 세금 계산도 잘 못하거든요. 두 사람의 달콤한 키스가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떡처럼 찰지게 이어졌습니다. 7년의 배신은 가고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민정의 인생에 찾아온 것입니다. 빵과 떡의 전쟁은 그렇게 상상도 못할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횡령한 민정의 재산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조만간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민정은 이제 샌드위치 가게 브래드민을 넘어 태욱과 함께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퓨전 카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백설기처럼 하얗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치, 태욱아? 태욱은 대답 대신 민정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시장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밝고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시장 골목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인정의 가슴을 꽁꽁 얼려두었던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도 꽃이 피는 계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법정에서 들려온 소식은 그 무엇보다 시원한 사이다 같았습니다. 박진수는 횡령과 배임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화려한 수트 대신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그가 구치소로 향하는 뒷모습은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기업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가 조작해서 뺏어갔던 민정의 재산과 아파트, 그리고 명예도 법의 심판을 통해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정 씨, 이제 정말 다 끝났네. 고생 많았어. 정말로. 이제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살아. 야채 가게 할머니가 민정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정은 이제 시장을 떠나 예전처럼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바로 자신을 품어주었던 이정겨운 햇살 전통시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디 안 가요. 여기서 태욱 씨랑 같이 맛있는 거 만들면서 살 거예요. 여기가 내 진짜 집인걸요. 화려한 아파트보다 여기가 더 따뜻해요. 민정의 환한 미소에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장 한복판, 예전의 낡은 샌드위치 가게와 떡집이 합쳐진 자리에 화려하고 세련된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브레드 앤 떡, 민정 앤 태욱 퓨전 카페. 민정의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태욱의 꼼꼼한 시공이 합쳐진 그곳은 오픈 전부터 이미 명소로 입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 민정은 화려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야, 떡집 총각. 아니, 이제 강 사장님인가? 찹쌀떡 해동 다 됐어? 손님들 곧 들이닥칠 텐데. 콩가루 넉넉히 준비했냐고. 민정이 특유의 화려한 입담으로 소리치자 주방 안쪽에서 태욱이 땀을 닦으며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님, 아니, 이제 우리 마누라 될 사람인가? 걱정 마요. 내가 누구예요? 실리콘밸리 대신 시장 골목을 선택한 천재 공대생 떡집 사장 아닙니까? 태욱은 능청스럽게 윙크를 하며 갓 쪄낸 인절미를 접시에 담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환상의 콤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자마자 시장 상인들과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역시 두 사람의 사랑이 담긴 인절미 샌드위치와 흑임자 라떼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샌드위치 속에 떡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아주 든든하고 고소하네. 카피라이터가 만들어서 그런지 포장지도 예뻐.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야. 빵과 떡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누가 알았겠어. 손님들의 찬사가 쏟아질 때마다 민정은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카피라이터로 성공했을 때 느꼈던 성취감보다 자신의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지금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장사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오후 3시, 태욱이 갑자기 카페에 불을 끄더니 대형 화면에 무언가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당황해서 태욱을 쳐다보았습니다. 태욱아, 갑자기 불은 왜 꺼? 정전이야? 그때 화면 가득 민정의 지난 7년의 기록들이 영상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양파를 까며 울던 모습, 빗자루를 들고 태욱과 싸우던 코믹한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밤을 새우며 복수를 다짐하던 시간들. 태욱이 몰래 찍어두었던 민정의 소중한 순간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펼쳐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태욱이 정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금반지 상자가 아닌 작은 떡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님, 아니 남인정 씨, 당신의 지난 7년은 곰팡이 핀 식빵처럼 아프고 눅눅했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매일 아침 갓 쪄낸 백설기처럼 하얗고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줄게요. 태욱이 무릎을 꿇고 떡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욱이 직접 빚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링 모양의 찹쌀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반지는 나중에 돈 더 많이 벌어서 사줄게요. 일단은 이 떡 반지 받고 내 옆에 샌드위치 속 햄처럼 평생 속 박혀 있어 줄래요? 태욱의 유머러스하면서도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민정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카페에 모여있던 상인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민정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민정은 눈물을 닦으며 태욱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야, 떡집 총각. 너 정말 끝까지 사람 올리네. 샌드위치 먹고 싶으면 먼저 뽀뽀부터 해야 하는 거 몰라? 대답은 그걸로 대신할게. 민정의 재치 있는 대답에 카페 안은 떠나갈 듯한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꽉 껴안고 그녀의 입술에 아주 길고 찰진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빵과 떡이 만나 환상적인 맛을 내듯 두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 민정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곁에 앉은 태욱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태욱아, 인생은 44살부터 진짜 시작인 것 같아. 그 전까지는 예행 연습이었던 거야. 진짜 무대는 지금부터지. 태욱은 민정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누님. 인생 4대 0으로 지고 있어도 후반전 끝날 때 역전승하면 그게 진짜 우승이죠. 우리 이제부터는 꽃길만 걸어요. 떡가루도 뿌려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신자는 가고 사랑은 오고 인생은 다시 고소한 향기로 가득해졌습니다. 전통시장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곰팡이가 피었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툭툭 털어내고 다시 구우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샌드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떡집 총각 같은 인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남인정과 강태욱의 빵과 떡 같은 쫄깃한 이야기는 그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두 사람은 다시 빗자루를 들고 투덜거리며 시장 골목을 활기차게 열어갈 것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따뜻한 밥을 나누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맛있는 사랑과 통쾌한 반전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하고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세대의 사연은 우리가 남깁니다. 또 다른 사연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